오늘은 목요일이고요. 1월 21일입니다. 바깥에는 비가 좀 내리네요. 정말 우울한 날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겠죠?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한국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문제, 쇼토디에서 한국사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 공부해야지. 막연하게 공부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쇼터디를 공부 시작과 공부 끝에 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좋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가듯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20문제에서 40문제를 풀어 제끼셔야 돼요. 지금은 문제를 더 많이 푸셔야겠죠?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범위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과목별로 최소한 40문제 이상씩은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쇼토디를 40문제로 문제 수를 좀 제한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한 2배, 기존 문제 2배는 풀어야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자, 한국사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임꺽정 나왔죠? 임꺽정. 그러면 양주 백정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날래고 용맹스러웠는데요. 그 무리 수십 명이 함께 다 날래고 빨랐는데, 자, 도적이 되어서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하네요. 자, 경기도와 황해도 아정과 백성들이 임꺽정 무리와 은밀하게 결탁해서 관에서 잡으려 하면 번번이 먼저 알려주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위. 이때 왕은요, 조선 명종 때, 그죠? 조선 명종 때고요. 임꺽정은 자 황해도 구월산에서 활동했다고 하죠. 황해도 구월산에서. 어쨌든 명종 때입니다. 조선 명종 때. 자, 1번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형성되었다. 옳은 거로 나왔죠. 1번. 자,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형성된 건 조선 선조 때 일이죠. 2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하였다. 맞죠? 인종이 즉위 다음 해에 사망하고,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그 다음에 사망하고, 자, 명종이 즉위하면서요. 자, 문정왕후가 그죠?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문정왕후는 자, 보호를 중용하면서 자, 교종과 선종, 자, 교종과 선종을, 양종을 부활시켰죠. 예, 그래서 승가와 도첩 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등 불교를 일시적으로 중흥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 수렴청정 불교 옹호했다. 명종 때 맞죠? 자, 삼포에서 4에서 5천 명의 일본인이 난을 일으킨 거 중종 때 일어난 삼포회란이죠. 이때 비변사 임시기구 설치된 바 있고요. 자, 조광조가 내수사 장리의 폐지,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때는 4번은요.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 반정에 공신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종은 어떻게 됩니까? 살임을 등용했고요.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조광조를 도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살임 위주의 급진적 개혁을 주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묘사화로 제거되죠. 그래서 4번은 자, 중종 반정 때의 일이죠. 연산군 폐위되고 가자. 그래서 조광조가 자, 소격서 내수사 장리 폐지하고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작년 지방 구급 문제예요. 20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이요. 경성에는 종묘, 사지,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부의 직과 민가들로 종루 이 부분 모두 불탔고 이남만 다소 남은 것이 있으며 백골이 수복이 쌓여서 비록 치우고자 해도 다 치울 수 없다. 경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고 남은 이들도 겨우 목숨만 붙어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진제장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어서 매일 죽는 자가 6, 70명의 이상이었다. 지금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이때의 상황은 자 임진왜란 당시 모습을 묘사한 글이죠. 그래서 경성이 뭐죠? 한양이죠. 자 경성의 피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나타난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에요.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원의 우계집이잖아요. 자 우계집은 광해군 때 편찬된 성원의 문집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이후 자 발생한 병자호란, 그죠? 이괄의 난 등은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삼포해라는 뭐죠? 1510년에 일어나죠. 1510년 중종 5년 때 부삼포, 여기 삼포는 부삼포와 내이포, 연포 등 이르는 말이죠. 즉 삼포에서 거주하고 있던 외인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난입니다. 그래서 한양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죠. 삼포해란은 아니고요. 임진왜란 때의 일입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릇 민호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되 가족 숫자와 다가와 재산의 빈부 관계없이 5집마다 한 통을 만들고, 그죠? 통 안에 사람을 골라서 통수로 삼아 통 안에 일을 맡게 했다. 이게 뭐죠? 오가작통, 그죠? 오가작통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1, 2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자 소리로 삼고 리 안에서 또 2점을 임명한다. 그래서 이 당시 조선 정부는요 오가작통제를 실시해서 통 내에 그러니까 가호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그 연대 책임을 부과해서 거주지 이탈 등을 방지하고 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죠? 세금, 그죠? 세금 수취의 편의를 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오가작통제입니다. 오가작통제. 그래서 보기에서 보는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거,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 그 세수의 안정적 확보, 기억 니은이 정답이죠? 자,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자치 활성화는 뭡니까? 유양소죠, 유양소. 유양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이건 오가작통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가작통법, 여러분 개념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가작통이라는 것은 5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5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는 마을의 조직을 오가작통이라고 했죠. 오가작통. 그래서 오가작통이 언제 실시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세종실록지에 그죠? 세종 10년에 자 한성부에서 건의를 해서요. 건의를 하였고 한성부 각방의 그 하부 조직으로 5가를 1비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백가를 1, 2로 편성하여 자 비장과 2장을 두는 한편 각 면에는 30기를 1, 2로 편성해서 건농을 두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뭡니까? 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농민들, 그죠? 유민을 방지하고 부역과 조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요. 자, 천주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되고요.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교를 색출하기 위해서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가작통법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가작통법 기억합시다. 오가작통법. 자, 미술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장수왕 군사 3만 백제를 침공해서 밑줄이 안 쳐져 있네요.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켰다. 그래서 계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천여 명을 사로잡아갔다. 자, 제시문에서 미줄친 이 지역은 뭡니까? 한성이죠? 자, 서울입니다. 서울. 자, 한성으로서 장수왕 5세기에 한성을 함락시키면서 백제 계로왕 5세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고려 문종 때, 정답은 뭐죠? 자, 고려 문종 때, 자, 삼경제가 전환되어, 자, 동경 대신 뭡니까? 남경. 남경, 즉 서울이 설치되었죠. 서울. 그래서 남경이 설치되었다.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남경은 서울. 1번,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아니죠. 이건 고려 무신 집권기 정중부 때 공주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일어났죠. 보조국사 진읍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순천이죠. 순천 송강사에서 진울은요.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한 바 있죠. 4번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 여기 어디죠? 전진기지? 평양이죠. 고려 태조 평양을 승격해서 서경으로 칭한 바 있죠. 그래서 고려 태조 때 전진기지, 자, 평양을 승격해서 서경으로 칭했고요.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남경. 자, 국권이 침탈되기까지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1번 기억볼까요?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거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전이죠. 한일 신협약 1907년 정도고요. 니은 일본이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 임명한 거 한일협약. 기억? 니은 제1차 한일협약을 말하는 거죠. 1904년 8월에 일어난 일이고요. 디귿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했다. 이거는 기후각서죠. 1909년. 그죠? 그 다음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건 한일 신협약이죠. 1907년 7월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거는 니은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그 다음 고종 강제 퇴위 1907년 전이죠. 고종 강제 퇴위는 1907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리을 한일 신협약 1907년 7월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 고종의 강제 퇴위. 죄송합니다. 제1차 한일협약 1900 고종의 강제 퇴위. 죄송합니다. 기억 1907년 이전. 그래서 정답은 니은 기읍 그 다음에 리을 한일 신협약 1907월 그 다음에 디귿 기후각서 1909년 7월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여러분 그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한일 의정서가 1904년 2월에 이루어집니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배경이 돼서 자 일본의 조선 군사기지 자유를 허용했죠. 그 다음에 대한시설 강령 등 이런 이미 대한시설 강령 등이 특징인 것이 한일 의정서 1904년. 그러다가 1904년 8월에 1차 한일협약이 일어납니다. 1차 한일협약. 지금 고문 정치, 그죠? 재정 고문 메가다를 고문으로 삼았다. 그래서 외교 고문 스티븐슨 등 5명의 일본 고문을 임명하고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심화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05년도에 화폐 정리 사업이 일어나서 근본위제 화폐 제도가 실시됐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듬해 2차 한일협약 1905년 그죠? 11월에 자 조선을 국제적으로 고립화 시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한일 협약이 일어났는데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죠?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 자,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이 인정한다는 그 밀약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일본 간에. 그 다음 2차 영일동맹이 있었죠. 1905년 8월에 그죠? 마찬가지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대신에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츠머스 강화조약 1905년 9월에 자,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자, 사할린 남부를 할양받게 되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2차 한일협약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그래서 1905년 11월 이후부터 외교권이 박탈됐고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통감 정치. 그 다음 한일 신협약이 1907년 7월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여러분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을 구실로 어떻게 됩니까? 고종이 강제 퇴위되죠.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뭐죠? 차관 정치죠. 정미 7조약에서 차관 정치.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해산되고요. 군사권, 경제권이 박탈당하죠. 그래서 뭐 각종 악법들이 제정이 되죠.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각종 악법이 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지법이라든가 보안법, 언론법, 출판법 등이 되죠. 한일 신협약. 이후에 기후각서 1909년 그죠? 7월에 1909년 7월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사법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디귿의 내용이죠. 사법권 완전히 박탈. 기후각서 일어나고요. 1910년 8월 경찰권이 경술국치라고 하죠. 경찰권마저 박탈이 당하면서 주권 침탈당하고 자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총독 정치가 시작되죠. 이때부터 암울한 시기, 즉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1910년 8월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처럼 여러분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지만요.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이죠. 중요합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6번 가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가시기 자 구주 오석영 지금 이때 언제죠? 신문왕 때죠? 자 신라 확정은 지증왕 때 구주 오석영 설치는 신문왕 때 681년이면 681년에서 692년 대공의 난 발발 이거는 해공왕 때는 해공왕 765년 독서상품과 원성왕 때 785년에서 798년 옳은 것은 자 그럼 이때 일은 구주 오석영 설치 이후부터 즉 681년에서 대공의 난 발발이 언제입니까? 765년에서 780년 요 사이죠? 요 100년 사이입니다. 이때는요 1번 백성에게 정전 지급한 거 신라 성덕왕 702년이죠. 그래서 730년 그래서 맞네요. 네, 그러니까 722년에 강화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바탕으로 농민들을 처음으로 정전 지급한 거 신라 성덕왕 때 일이죠. 1번이 정답. 2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동시전을 설치했다. 신설하였다. 신라 지증왕은 여러분 508년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 설치했죠. 508년도 일이고요. 자 백성을 구휴라는 진대법 제정. 자 고구려 고국천왕 이때는 179년에서 197년 사이 즉 고국천왕이 194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서 자 춘대 추납을 원칙으로 하는 빈민구율제도 진대법 실시했죠. 4번 청주의 거로현을 국학생이 노급
신라 소송 왕태죠. 그래서 799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요때죠. 독서상품 요 시기죠. 그래서 청주의 거로연을 국학생의 노고부로 삼았다. 신라 소송 왕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이 정답입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공의 난이 765년에서 780년 이때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4번이라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개항기 체결된 통사협약 이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개항기 체결이 통사협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조일통상장정. 자,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공력 규정이 합의되었다.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조일통상장 방공령 규정이 합의된 방공령 규정이 합의된 것은 조일통상장정 1876년이 아니라 1883년대에 체결된 거죠. 자, 조일통상장정이 1876년이 아닙니다. 1883년에 체결됐고요. 1876년도에 체결된 조일 무역규칙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규정하였고 방공력 선포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네, 1번 틀렸네요. 조청 수륙무역장전 1882년 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맞죠? 예.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전에서 청국 상인들에게 내지 통상권 및 또 뭐죠? 거주, 여행, 영업 등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청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1883년 개정 조일통상장정.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일통상장정에서는요. 관세 자주권이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한청 통상조약 1899년 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되었죠. 대한제국은 1899년에 청과 양국 황제 명의로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해서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876년도가 아니라 자,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공령 규정이 합의된 거 1883년 체결된 그죠? 그 조일 통상장정이죠. 1876년도에 체결된 조일 무역규칙에서는요. 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규정하였고요. 방공령 선포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자, 아무튼 한국사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그냥 심심할 때 복습 차원에서 유튜브를 보시라는 차원이고요. 실질은 여러분들 직접 푸셔야 되겠죠? 직접 푸세요. 40문제. 그래서 몇 개 맞추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쇼터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 때까지 화이팅!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올해는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